예,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파프리카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파프리카는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고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고 효과가 있다. 채소 중 비타민 C 함유량이 가장 높아 피부 미용에 아주 좋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다. 혈액을 응고를 방지해 고혈압과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준다. 파프리카는 터키의 대표적인 향신 채소로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보통 매운맛이 나는 것을 피망으로, 단맛이 나는 것을 파프리카로 칭한다. 색 또한 다양한데 이는 리코펜이나 베타카로틴과 같은 유기 화합물 채소, 색소 때문이다. 리코펜, 베타카로틴은 멜라닌 색소 생성 막아 김이나 주근깨, 검은 버섯 같은 피부 잡티를 물론 암을 예방해주는 성분이다. 최근에 이러한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10% 이상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 녹색 파프리카보다 100배 이상을 베타카로틴의 함유량이 있다고 밝혀 놓았다. 파프리카를 고를 때 색상이 선명하고 몸통이 통통하며 반듯한 모양을 지닌 것을 고르는 게 좋고, 다른 채소와 비해 색과 맛, 금세 변질되기 때문에 다량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파프리카 효소 재료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파프리카 1kg, 백설탕 1kg, 또한 이제 칼도마가 필요하고요. 버무리는 양지기가 필요하고, 효소를 담는 용기가 4리터 내지 5리터 유리 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프리카에는 색깔이 굉장히 좋아서 백설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백설탕 같은 경우에는 색깔과 향을 아주 좋게 함으로써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과 맛, 향을 그대로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간질환에 좋은 용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곱고 착한 나무꾼이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노모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점점 병약해 갔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노모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일 이산저산 돌아다니며 귀한 약초를 캐서 다려 먹었으나 차도가 없었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산에 뜰감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눈 속에서 풀뿌리를 캐고 있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산토끼를 잡으려 하면 도망을 가다가 눈 속을 계속 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나무꾼이 산토끼가 있던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말라버린 줄기에 시들어버린 보라색 꽃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산신령이 산토끼로 변하여 노무의 병을 칠할 수 있는 귀한 약초를 알려준 것이라 생각하고 이 식물의 뿌리를 캐서 병든 노무에게 열심히 다려 먹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노무가 신기하게 병을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산신령이 가르쳐준 약초로 노무의 병을 고쳤다고 하여 이 풀을 신령초라고 부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후세까지 귀중한 약초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일화에 나오는 식물이 바로 용담입니다. 용담은 여름부터 늦 가을까지 무리지어 피는 쑥푸쟁이, 구절초, 상국과 함께 고고한 자체를 마음껏 뽐내는 대표적인 가을꽃 중 하나이고 만추의 한가로운 휴일에 호젓한 숲속에서 청조하고 순수한 꽃을 활짝 피운 용담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고 합니다. 가느들한 줄기에 꼬마종을 거꾸로 매달고 있는 짙은 보라색의 꽃봉오리를 보고 있노라면 미지의 푸른 우죽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신비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용담꽃은 골치 아픈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이 번뇌를 씻어지는 평온을 느끼게 하고 그러나 찬 서리를 맞아 말라 비틀어져가는 기다란 줄기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피어있는 꽃봉오리는 그리운 님을 멀리 보내고 그 님이 다시 되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가냘픈 여인의 모습처럼 애처로운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용담은 용담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 전 세계 50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잎과 꽃송이가 제일 큰 용담, 중북부 산지에서 볼 수 있는 비로용담, 흰 바탕에 청록색 무늬의 꽃을 피우는 산용담, 흰 그늘용담, 흰 비로용담, 진퍼리용담, 맷용담, 칼림용담, 구슬붕이 등 10여 종이 제주도에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담은 잎이 까마종처럼 생겨 용규, 뿌리와 뿌리의 줄기맛이 묻혀서 쓸개담을 붙여 용규담으로 부르다가 용담이 된 것이고 뿌리가 용담보다 더 쓴맛 나는 용의 쓸개라는 의미로 용담, 신령이 알려준 풀이라 하여 신령초, 초룡담, 용담초, 담초, 가는과 남풀, 관음풀, 백근초, 고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용담은 전국의 산기슭과 산지의 풀밭, 들녘 숲속에서 볼 수 있는데 20에서 60cm 정도 자라고 긴 타원형의 잎은 잎자루가 없이 줄기에서 마주나고 끝이 뾰족합니다. 잎이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3개의 잎맥이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용담은 하초의 간담에 쌓인 습사와 열사를 내려주는 작용이 탁월하고 항염증 작용이 강해 염증 세포의 탐식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녹농균, 병형강균, 내막염 쌍구균, 황색포도 상구균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고 한방에 쌓인 용담 뿌리를 약재로 쓰고 우리 몸의 열을 내려주는 청열약 중 청열조습약으로 분류하고 맛은 무척 쓰고 성질은 차다합니다. 우리 몸의 간장과 담을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용담과의 식물들은 모두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뿌리 외 잎, 꽃, 줄기도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은 살짝 데쳐 찬물에 우려내는 나물로 무쳐 먹고 줄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마르기 전에 채취하여 쓴다고 합니다. 꽃은 봉우리가 맺었을 때 따서 말리고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캐서 그대로 말려 쓴다고 합니다. 뿌리를 35도 술에 담가 3개월이 지난 뒤 건더기를 버리면 용담주가 되고 뿌리는 무척 쓰나 줄기와 잎, 꽃은 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담은 식전에 소량을 복용하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가 잘 되나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감퇴되어 두통, 안면, 홍조, 어지럼증,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용담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 비장과 이장의 기능이 약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몸이 냉한 사람은 다량을 장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한 체질에 따라 유산될 수 있으므로 인삼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용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당도, 설탕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프리카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프리카는 꼭지와 함께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두 번째, 파프리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2등분 한 뒤 꼭지와 함께 2-3cm 두께로 썬다. 3. 분량의 설탕 중 60%인 600g의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붓는다. 4.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남겨놓고 나머지 백설탕 모두 썰어놓은 파프리카에 넣는다. 5번째, 파프리카의 설탕이 잘 묻도록 대까지 손에 약간 힘을 주어 버무려 준다. 파프리카와 설탕이 잘 버무려지게끔 골고루 버무려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설탕에 버무린 파프리카를 용기에 70% 정도만 차게 담는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파프리카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이 없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습기가 없는 곳,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색과 향,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발효를 시키면 활용도가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녹아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 설탕은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0g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에 걸쳐 다시 덮어주고 밀봉한다. 이 시기에 기온, 습도 등의 환경에 따라 다름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들여다 보아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들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살펴봐 주시고 연구 자료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설탕이 녹고 언제 설탕을 덮어줘야 되고 액이 언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발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환경에 따라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저 남쪽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발효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15일 정도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효가 끝나고 숙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한 이제 발효가 끝난 재료 건지를 활용 해보겠는데요. 건지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분쇄를 하셔가지고 양념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것을 갖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샐러드 소스로 활용하셔도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프리카 효소 닿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 효소 닿는 과정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